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쌍지리TV와 함께하는 202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10번째 시간 도시화와 세계 도시체계 파트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시화 파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 과정이란 건 한 나라가 경제 수준이 성장하면서 도시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과정을 도시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왼쪽에 나와 있는 도시화 곡선으로 자, 나라별로 어느 정도 단계에 왔는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화율, Y축에 있는 이 도시화율이란 건 자, 도시 인구 비율을 뜻해요. 자, 도시화율은 도시 인구 비율과 같은 말입니다. 자, 도시 인구 비율. 자, 그리고 도시 인구 비율의 반대말은 촌락 인구 비율이 되겠죠. 예를 들면 도시 인구 비율이 60%인 나라면 촌락 인구 비율은 무조건 40%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도시화 수준에 따라서 첫 번째 이 초기 단계는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 특히 농업 사회에 있던 당시, 자, 대부분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던 이 시기를 우리가 초기 단계라 부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의 특징은 농업 사회였다. 자, 그런데 산업화 사회로 바뀌면서 자, 도시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요 두 번째 단계를 우리가 가속화 단계라고 합니다. 자, 가속화 단계 때는 산업 구조가 1차 산업에서 농업에서 2차나 3차 산업 중심으로 자, 바뀌니까 2, 3차 산업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향하는 자, 이촌양도 현상에 의해 도시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자, 증가하는 과정은 우리가 가속화 단계라고 합니다. 자, 가속화 단계를 지나 도시 인구 비율이 80% 이상이 되면 더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되는 마지막 단계가 나타납니다. 자,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종착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지금 종착 단계까지 온 거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에 엄청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의 저개발국은 초기 단계에서 막 가속화 단계로 자, 진입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대부분 도시화율이 30%, 40%대의 나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개발도상국들은 가속화 단계 가운데쯤 지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5, 60%대 정도의 도시화율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도시화율, 국가별 도시화율이 주어졌을 때는 자,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가 도시화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시험 문제, 자, 요 세 나라가 출제됐다고 해볼게.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아프리카에 케냐가 나왔고요. 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가 나왔고, 자, 유럽의 네덜란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세 나라 중에 자, 도시화율은 도시 인구 비율은 자, 유럽의 선진국 네덜란드가 가장 높아야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의 저개발국 케냐가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중간쯤 되겠죠. 자, 이렇게 경제 수준에 맞게 도시화율이 높은 나라부터 낮은 나라까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도시 인구 증가율이 자, 그려지면 자, 여기서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종착 단계에 들어왔으니까 더 이상 도시로 들어온 인구도 적잖아. 그리고 거기다가 웬만한 선진국들도 저출산이기도 하니까 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습니다. 자, 그리고 케냐나 인도네시아 같이 가속화 단계를 거치는 나라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아요. 자, 그런데 웬만하면 아프리카 나라가 1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촌 향도에 의한 자, 사회적 증가도 있지만 자, 도시에 거주하시는 사람들이 아기를 막 4명씩 5명씩 낳다 보면 이 자연 증가까지 추가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00%는 아닌데 자, 아프리카 나라가 도시 인구 증가율이 1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시 인구를 비교하라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세 나라의 인구수가 같으면 도시 인구가 네덜란드가 제일 높아야 돼요. 하지만 인도네시아 이 나라가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라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이 도시 인구라는 건 총 인구에서 자, 도시화율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는 지표죠. 자, 그렇다면 도시화율과 총인구 두 개를 모두 다 고려해야 됩니다.
둘 다 모두 고려했을 때 이 세 나라 중에 도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인도네시아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인도네시아가 이 총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 총 인구가. 자, 그래서 도시 인구 비교하라고 할 때는 인도네시아, 뭐 중국, 인도 같이 인구가 엄청 많은 나라를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나라별 도시화율 비교하는 거 연습을 해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나라가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입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나라가 경제 수준은 중간쯤 되는 것 같은데 실제 도시화율은 선진국처럼 매우 높아요. 이미 종착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출제되면 현재 도시화율이 매우 높은 종착 단계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풀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는 농촌의 경제가 몰락하면서 대부분 인구가 도시로 강제로 이촌 향도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도시화율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두 번째 사례, 라틴 아메리카 나라가 같이 나오는 사례를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도네시아를 브라질로 한번 바꿔볼게. 자, 예를 들면 자, 케냐가 나왔고 똑같이 자, 인도네시아 대신 브라질이 나왔다고 해봐요. 자, 그리고 네덜란드가 똑같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이 세 나라의 조합에서 도시화율은 자, 누가 높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브라질도 80% 이상으로 높을 거고 네덜란드도 높을 거잖아. 그러면 이 도시화율을 가지고는 3등 케냐만 먼저 잡으세요. 3등만. 자, 그런데 도시화율이 연도별로 주어졌으면 브라질과 네덜란드를 맞춰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선진국이 일찍 산업화되고 일찍 도시화되었기 때문에 예전 연도부터 이미 도시화율이 높아요. 그래서 자, 네덜란드 같은 유럽의 선진국은 옛날도 높고 지금도 높다. 자, 그런데 브라질은 낮았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네덜란드랑 비슷해졌겠지. 그래서 도시화의 시작 시기가 네덜란드가 더 빨라야 된다. 선진국이 더 빨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풀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세 나라의 도시 인구 증가율을 비교하라고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자, 케냐가 1등이겠지. 자, 가속화 단계를 거치면서 이촌 향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거기다가 또 자연 증가도 크기 때문입니다. 자, 브라질과 네덜란드 중에는 도시 인구 증가율이 브라질이 더 높아요. 자, 네덜란드보다. 자, 왜냐하면 둘 다 이촌 향도로 인한 사회적 증가율은 낮지만 자, 그래도 브라질은 자연 증가율이 네덜란드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은 유럽의 선진국이 가장 낮습니다. 자, 요거는 1, 2, 3등을 다 가려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도시 인구를 물어보면 여기서 도시화율이 높은 브라질, 네덜란드 중에 인구수가 브라질이 많잖아. 브라질이 인구가 2억 이상이 되는 인구 많은 나라니까 여기서 도시 인구 1등은 브라질이 돼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과 네덜란드 같이 라틴 아메리카 나라 선진국 이렇게 조합이 됐을 때는 현재의 도시화율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옛날 거하고 같이 보든가 자, 아니면 도시 인구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나라 도시화율이 비슷하면 전체 인구가 많은 나라가 도시 인구가 많다. 자, 요걸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나라가 낀 상태, 자, 요 상태에서 문제풀이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대륙별 도시화 비교, 또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써주는 자, 세 가지 수치 요거 꼭 외우셔야 돼. 자, 먼저 첫 번째 대륙별 도시화율 비교. 자, 먼저 대륙별 도시화율은 선진국이 많은 대륙이 도시화율이 높겠죠. 자,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이 도시화율이 높을 건데 거기다가 라틴 아메리카까지 또 도시화율이 높아버리니까 요 세 대륙의 순서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1등은 앵글로 아메리카고요. 자, 2등이 라틴 아메리카. 자, 3등이 유럽입니다. 요거 꼭 외워야 돼. 도시화율 순서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 됐지? 자, 그리고 아프리카가 꼴찌고 자, 4등에 아시아가 오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세아니아를 잘 물어보진 않으니까 오세아니아는 빼고 선생님이 5대륙을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륙별 도시 인구 증가율을 한번 써볼게. 자, 도시 인구 증가율은 아무래도 가속화 단계를 지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높을 건데 여기서 출생률까지 높은 자연 증가율까지 높은 아프리카가 도시 인구 증가율이 1등이 됩니다. 자, 2등은 가속화 단계를 거치는 아시아겠죠. 자, 도시화율이 상위권인 앵글로 라틴 유럽 이 세 대륙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지를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출생, 자연 증가율이라도 조금은 높아야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자, 남은 세 대륙 중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고요. 자, 유럽이 저출산의 유럽이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를 가운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대륙 여러분들 잘 비교를 하셔야 돼. 자, 그리고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어디냐?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반드시 아시아 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아가 도시화율은 뒤에서 2등이지만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건 총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총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시 인구 가장 많은 대륙 아시아고 촌락 인구 가장 많은 대륙도 아시아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 촌락 인구 비율을 물어보면 자, 촌락 인구 비율을 물어보면 자, 요거는 도시화율의 반대죠. 자, 도시화율의 반대. 자, 만약에 도시화율이 60%다. 자, 그러면 촌락 인구 비율은 40%가 되는 겁니다. 두 개 더해서 무조건 100%가 나와야 돼. 그래서 대륙에서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 하면 아프리카겠지. 자, 그리고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대륙 하면 앵글로 아메리카인 거예요. 자, 요렇게 접근해서 문제 풀이면 합니다. 자, 케냐,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중에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도시화율이 가장 낮은 케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촌락 인구 비율이 나와도 도시화율 반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화와 관련된 문제 올해 6월 목표 1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네 국가의 촌락 인구 비율 변화입니다. 자, 도시 인구 비율이 아니고 촌락 인구 비율. 자, 제시된 나라가 니제르, 미국, 브라질, 중국인데요. 자, 여기서 가 나라가 촌락 인구 비율이 80% 이상 가장 높습니다. 그럼 이 나라가 도시화율이 가장 낮다는 거죠. 그럼 이 나라로 우리 누굴 고른다? 니제르를 골라야지. 아프리카의 니제르. 자, 그리고 미국하고 브라질 있죠. 미국, 브라질. 자, 미국은 선진국이니까 도시화율이 높고, 자,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나라니까 도시화율이 높잖아. 그래서 여기서 촌락 인구 비율이 낮은 요 두 나라 있지. 요 두 나라 중에 자, 미국과 자, 브라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일단 니제르는 먼저 나왔고, 자, 그러면 역으로 중국을 먼저 해결할 수 있겠죠. 중국이 요겁니다. 나가 중국. 자, 미국과 브라질을 해결할 텐데 여기서 미국은 진작부터 도시화율이 높았던 나라겠지, 브라질보다. 그래서 촌락 인구 비율이 더 낮았던, 과거에 더 낮았던 요 달을 우리가 미국으로 자, 연결하시고, 자, 촌락 인구 비율이 높았다가 급속한 도시화율로 낮아진 라를 브라질로 자,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지 기억에 자, 브라질은 1955년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자, 브라질은 요거. 자, 촌락 인구 비율이 지금 60%야. 자, 그러면 촌락 인구 비율이 60%면 도시 인구 비율은 40%잖아. 그러면 1955년 당시에는 촌락 인구가 더 많았던 거죠. 자, 니은에 가라 중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건 가래. 자, 가가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으니까 도시화율은 가장 낮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시작된 시기는 다가 가장 이르다. 자, 다 미국이 가장 촌락 인구 비율이 낮은 데서 출발했으니까 도시화율이 높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시작된 시기가 가장 이른 건 다 미국이 맞습니다. 자, 니은에 나는 나보다 2015년 도시 인구가 많다 그랬습니다. 자, 2015년 도시화율. 자, 중국과 브라질 중에 자, 브라질이 높지만 이건 총 인구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총 인구가 엄청 많은 중국이 도시화율이 낮더라도 도시 인구는 더 많아야 돼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대륙별 도시화와 관련된 작년 6월 목표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찾아야 될 대륙이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자, 세 개가 지금 제시되어 있으니까 지금 비어 있는 대륙이 아시아가 없고요. 자, 그리고 유럽이 없고요. 오세아니아가 없습니다. 자, 카나다를 요 중에서 찾는데 일단 아프리카 다음으로 자, 2015년 현재 도시화율이 낮은 자, 가는 아시아죠. 가는 아시아. 자, 유럽과 앵글라 오세아니아. 우리가 오세아니아의 도시화율을 외우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유럽이 도시 인구 증가율이 꼴찌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 유럽을 고를 때 자, 요거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낮아. 요 나가 가장 낮지. 요 나를 유럽으로 결정하면 자, 남는 다가
오세아니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 아시아, 나 유럽, 다 오세아니아. 그리고 나가 유럽, 다가 오세아니아인 걸 우리가 찾았어요. 자, 선택지 풀이 해볼게. 자, 2015년 가는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가 많다.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도시 인구가 많은 거지. 왜냐하면 총 인구 자체도 아시아가 너무 많고 도시 화율도 아시아가 높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너무 쉽게 1번입니다. 자, 2번에 나는 1960년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촌락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도시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아프리카죠. 나가 아니고 아프리카. 자, 3번에 최상위 계층의 세계 도시 하면 우리는 요 세 도시만 얘기하는 겁니다. 뉴욕, 런던, 도쿄. 요 세 도시 외워야 돼. 자, 다에 위치하진 않죠. 오세아니아엔. 자, 4번에 가는 나보다 산업화 시작 시기가 이르다. 아시아, 유럽 중에 유럽이 빨라야지. 자, 틀렸고요. 자, 5번에 2010에서 2015년 도시 인구 증가율은 유럽이 오세아니아보다 높다. 자, 도시 인구 증가율. 요 까만색 막대기 보면 유럽, 오세아니아 중에 자, 오세아니아가 더 높죠. 자,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올해 6월, 9월 모평에 이제 세계 도시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추가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세계 도시란 건 전 세계적으로 중심 역할을 하는 도시를 세계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를 떠올리면 돼요. 자, 그럼 이 세계 도시의 특징은 먼저 첫 번째, 세계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한다. 자, 경제 중심지 역할을 한다라는 지표가 이런 게 있겠죠.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많을 거고. 자, 그리고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가 자,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생산자 서비스라는 건 자,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뜻이에요. 기업 활동을 지원해주는 서비스. 자,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가 광고,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뭐 회계, 뭐 법률,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자, 가장 발달한 곳이 뭐 뉴욕의 월스트리트 같은 금융가를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계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명한 세계 도시에는 국제회의를 많이 개최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많이 나오고, 자,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도 많이 하지. 정상회담. 자, 그리고 국제기구 본부가 자, 또 많이 위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기구 본부하면 자, 두 가지 사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먼저 첫 번째가 국제연합 UN 본부는 어디 있다? UN 본부는 뉴욕에 있죠. 자, 그리고 유럽연합 EU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습니다. 자, 브뤼셀은 벨기에 수도. 자, 라는 거 우리 유럽 파트 할 때 정리했어요. 자, 다른 본부는 몰라도 요 두 개는 알아야 돼. 자, 세 번째, 세계 교통 중심지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국제 항공 노선이 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제 항공 노선 수가 많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비교합니다. 자, 일단 요 최상위 세계 도시를 물어봐요. 그러면 최상위 세계 도시는 가장 높은 계층의 세계 도시라는 뜻이고 뉴욕, 런던, 도쿄 요 세 개만 딱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어떤 경우냐 하면 뭐 가 도시 하면서 설명을 읽어보니까 뉴욕이네. 근데 나 도시는 뉴욕, 런던, 도쿄가 아닌 다른 도시인 거야. 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인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러면 두 도시의 계층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뉴욕을 상위 도시로 놓고 문제를 풀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관련된 문제 올해 6월 모평 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세계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세계 도시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세계 도시는 자, 기억은 모두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이다. 자, 인구가 많다고 무조건 세계 도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요 세계 도시의 계층이 높다. 자, 최상위 도시를 판단할 때 인구수로 판단하는 게 아닌가요? 인구수가 많다고 무조건 최상위 세계 도시가 아닌가요? 세계적인 영향력이 높아야 자, 계층이 높은 세계 도시예요. 자, 그래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모두 세계 도시다 하는 건 요건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자, 주로 기업의 대상으로 금융, 법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 이걸 뭐라 불렀어? 생산자 서비스라고 불렀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는 이제 세계 도시 체계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자, 그러면 디귿을 확인하는 지표로 도시간 국제 항공편 운항 횟수를 들 수 있다. 상위 계층의 도시는 운항 횟수가 많을 거고 하위 세계 도시는 운항 횟수가 좀 적겠죠. 자, 이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에 최상위 세계 도시와 하위 세계 도시를 비교할 때 도시 개수는 하위 도시가 많아야죠. 최상위 도시는 딱 3개입니다. 뉴욕, 런던, 도쿄.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올해 9월 모평 3번 문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구체적인 도시를 찍어서 출제했는데, 자, 여기 위도 경도로 보고 뭐 자유의 여신상이란 힌트를 보고 가는 뉴욕이죠. 자, 그리고 나는 오페라 하우스 있으니까 여기는 호주의 시드니입니다. 자, 1번 선택지에 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자, 미국이니까 영어를 많이 쓰겠죠. 자, 그리고 국제연합본부는 어디에 있다? 뉴욕에 있다 그랬죠. 가에. 자, 3번의 세계 도시 체계의 계층은 최상위 세계 도시인 가, 뉴욕이 높아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2024년이 늦게 시작된다, 빨리 시작된다. 요거 경도를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날짜 변경선에 가까워야 2024년이 빨리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호주 시드니가 자, 동경, 자, 뉴욕은 서경에 위치하니 자, 동경에 위치하고 날짜 변경선에 가까운 시드니가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거죠. 빨리. 자,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나는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 아닙니다. 자, 미국의 수도 가 해당 국가의 수도는 워싱턴 DC고 미국의 수도. 자,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는 아니에요. 캔버라예요. 근데 어쨌든 뭐 뉴욕에서 우리가 걸러질 수 있으니까 5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계지리 벼락치기 10번째 시간 도시화와 세계 도시 체계 파트를 정리했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